자, 오늘 이제 11차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거였고요. 여기서 문제 풀이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구구단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문제였죠. 그래서 구구단 출력기 점 작동. 지금 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들어서 구구단 출력기라는 모양을 가진 객체 하나를 만들어서 그 객체한테 작동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게끔 하고 있죠. 얘는 일회성이었죠. 객체 만들면서 바로 일시키는, 리모컨 연결하거나 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지금 작동 메서드를 한번 실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구단 출력기 안에 있는 내용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면 되는 문제였는데, 구구단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했었죠. 네, 반복문 때도 그렇고 조건문 때도 그렇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되죠? 가장 먼저 메서드를 먼저 만들어야 되죠. 네, 작동 메서드가 없어서 얘가 에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메서드를 만들면 돼요. 근데 얘는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객체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얘는 객체한테 시키는 거죠. 객체 하나 만들어서 얘한테 시키기 때문에 스태틱이 안 붙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여기다 이제 실제로 구구단이 출력되게끔 구현만 해주면 되죠. 근데 이제 구구단 구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자,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이라는 변수 만들어서 2라는 값 넣어주고요. 얘가 이제 2단, 9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이렇게 나올 단수를 나타낼 친구죠. 인트 단. 그래서 얘를 가지고 반복문을 돌릴 겁니다. 단이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릴 거고, 이 안에 스텝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단이 출력되게끔 출력문을 뽑아주면 되는 거죠. 여기 안에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단 이러면 이 %d 위치에 이 단 변수가 들어가면서 몇 단인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거 일단 출력을 해볼게요. 나왔죠? 단수들이 나왔잖아요. 2단부터 9단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사이에 실제로 2단 내용, 3단 내용, 4단 내용 이런 것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중 반복문을 사용을 했었어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을 오랜만에 쓰시면서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아시죠?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내용 구현. 여기는 뭐 해줘야 돼요? 이제 9단, 2단 내용, 3단 내용 출력해주면 되는 거죠.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단, 그리고 i, 단 곱하기 i 넣어주면 단이 여기 %d로 들어갈 거고, i가 여기 %d로 들어갈 거고, 단 곱하기 i 한 결과가 %d로 들어갈 거니까 출력이 되겠죠? 이러고 실행을 시켜보면 끝나죠. 구구단은 이제 자바를 배우실 때, 자바나 C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기본 언어를 배우실 때 초반에 많이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이 구구단을 구성하는 로직은 간단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프린트 F로 썼는데 이거 프린트 LN으로 써도 상관없죠. 프린트 LN으로 쓰려면 단 i
단 곱하기 i. 이러면 똑같은 게 출력이 되겠죠? 이번에는 ln으로 출력해 봤을 때 똑같죠? 이제 프린트 f랑 프린트 ln 같은 경우는 얘랑 다른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같은 기능을 하죠. 같은 기능을 하는 애를 쓸 수 있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두 개를 내가 편한 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쓰면 되는 건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 때 초반에 좀 뭔가 수식이 많아져야 된다, 출력해야 되는 수식이 많다 라고 하면 프린트 F가 더 편할 거고, 그냥 간단한 거다 하면 프린트 LN이 더 편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골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 while문이니까 for문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for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여기 for로 바꾸고 초기값 잘라서 앞에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하나 찍어준 다음에 스텝 잘라서 넣어주면 for문이죠. 지금 while문을 for문으로 바꾸는 거,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for문 while을 for로 바꾸고 초기값 넣어주고 스텝 잘라서 넣어주고, 이러면 끝났죠. 이중 while문으로 돼 있던 거를 for문 while문으로 바꿨다가 for문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하는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복문이나 조건문 같은 기본 문법을 사용하는데 아직 이제 생각을 하고 써야 된다 라고 한다면 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문법 자체는 생각을 안 해도 쓸 수 있게끔 나와야 되고요. 그 안에서 로직이나 내 로직에 맞게끔 조건을 설정하는 부분만 좀 이제 생각을 하실 정도로, 문법에 관한 부분은 이제는 많이 숙달이 되셨어야 돼요. 우리가 자바1을 8일 동안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 자바2로 들어오면서도 오늘이 이틀째니까 총 10일 동안 자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시간이 많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는 시간은 많았어요. 자, 구구단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계산기 문제네요.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 그리고 뺀 결과를 화면에 출력, 곱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면 되는 문제인데, 얘네 뭐죠? 네, 어제 배웠던 인자죠. 아규먼츠라고 하는 인자 값들이에요. 그럼 얘가 있다라는 건 이 메서드를 만들 때 이 인자를 받아올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돼요? 매개 변수가 있어야 돼요.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존재해야겠죠. 이거 구조만 보고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메소드의 형태를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딱 여기까지만 줬죠. 그럼 얘는 객체 만들어서 쓰는 게 좋을까요? 그냥 설계도한테 시키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 주어진 코드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고 치면, 여기를 안 건드린다고 치면 얘는 설계도한테 일시키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계산기 설계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들 얘네가 필요한 거죠. 이제 일단 이거부터 더한 결과부터 하나씩 하죠. 크리에이트 메서드를 하면 자바가 알아서 스태틱이 붙어있는 메서드를 만들어 줄 거고, 그 메서드에 매개 변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가 더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래요. 간단한 거죠. 출력문 써주고 요 안에서 얘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출력을 할 건데, 여기서 얘만 실제로 계산이 된 연산 결과를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실행시키면 결과가 잘 나올까요? 얘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똑같이 덧셈, 산술연산자의 비교 우선순위가 둘이 똑같잖아요. 앞에서부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먼저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문자열과 더하려면 얘한테 뭐 해줘야 돼요? 그렇죠. 괄호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결과가 잘 나올 거고요.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변수 하나 더 만들어서 얘한테 이 결과 넣겠다 한 다음에
여기에 이거 출력하면 되죠. 그럼 똑같은 결과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최대한 코드를 간단하게 하려면 이런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변수를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자, 그럼 이제 뺀 결과를 한번 해볼까요? 얘도 마우스 올려서, 이거 유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우스 올렸을 때 얘가 알려주는 해결책 두 가지가 생겼는데, 하나는 비슷한 거 있는데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쓸래? 라고 물어보는 거였고, 하나는 실제로 만들어주는 거였죠. 근데 우리는 명백히 다른 메서드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크리에이트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뺀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래요. 똑같죠? 이거 가져다 놓고 빼면 되죠.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올 거고요. 자, 곱하기. 이번에는 곱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하래요. 이것도 create 메서드 해주고, 얘도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괄호가 필요 없죠. 곱하기이기 때문에 네, 산술 연산에서 우선순위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괄호 빼고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러면 곱한 결과까지 잘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을 활용을 해서 계산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콘솔로 작동하는. 이제 그런 응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쯤에 게시판을 만드는 작업을 조금 해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일단은 계산기 문제 두 번째 거 끝났고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아까랑 똑같이 계산기인데 조금 구조가 달라졌죠. 얘는 이 계산기 설계도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객체한테 일 시키는 거예요? 이 코드가 주어진 이걸 수정할 수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객체한테 일 시켜야 돼요? 설계도한테 일 시켜야 돼요? 그쵸? 얘도 설계도한테 일 시켜야 되죠. 여기 객체 만들어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쵸? 얘도 설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메서드가 합이고 인자값이 똑같이 존재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를 어딘가에 담으려고 하고 있죠. 결과라고 하는 정수형 타입의 변수에게 이 메서드 실행 결과를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전에 했던 문제랑 지금 이 문제랑 뭐가 다른지 아셔야 돼요. 일단 클래스 계산기 하나 만들고요. 자, 메서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얘는 이게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뭔가가 남아야 되고 그 남은 거를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메서드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계산기 메서드랑 다르게 뭔가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얘는 뭐가 필요하죠? 뭔가 남아야 돼요.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뭔가를 남겨야 되니까 얘는 리턴이 필요하겠죠. 리턴 값이 있어야 실제로 뭔가가 남을 거고 그 남은 거를 변수에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바가 시키는 대로 그냥 크리에이트를 하면요, 알아서 이 리턴 값까지 지정을 해줘요. 리턴 타입까지. 자, 이 리턴 타입이 왜 인트죠? 결과라는 변수,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남은 어떤 값을 여기다 넣을 건데 얘의 타입이 뭐예요? 인트죠. 그럼 이 결과라는 변수한테는 정수밖에 못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리턴 값도 정수여야 되니까 리턴 타입을 인트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메서드를 만들었어요. 얘네도 잠깐 내려놓고 한 메서드, 지금 메서드 만들었는데 이거 그대로 실행시키면 결과 어떻게 나오죠? 그냥 0 나오죠? 지금 리턴이 0이니까 얘는 뭐 이게 어떤 로직을 갖고 있든지 간에 리턴이 0이에요. 그럼 얘는 무조건 이 자리에 0 남는 거죠. 그럼 결과에 0 들어갈 거고 그거 출력하겠다고 했으니까 0만 3개 찍히겠죠. 그래서 이 리턴 해주는 이 곳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하고자 하는 거
이거 넣어주면 i 플러스 j 연산이 된 결과가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럼 그 결과가 결과한테 들어가는 거고 얘를 출력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해놓고 C 리턴하면 되죠. 그럼 이 연산된 결과가 C에 담겨서 C가 이 자리에 남을 거고, C는 연산된 결과니까 그 결과를 결과에다 또 넣을 거고, 출력하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얘도 이렇게 간단한 로직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넘겨줘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합의 결과가 잘 나오는 거죠. 인자가 있고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자 값대로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아와서 그걸 더하는 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차 빼볼게요. 얘는 이거 자동으로 만드는 거 말고 한번 직접 해보죠. 일단 이 퍼블릭은 지워버리고, 얘도 설계도한테 일을 시켜야 되니까 스태틱 적어줘야 되고요. 여기서 이 차 메서드, 계산기한테 있는 차 메서드는 리턴 타입이 뭐여야 돼요? 얘도 인트여야 되죠. 같은 변수한테 담고 있으니까. 자, 여기 매개 변수는 타입이 어때야 돼요? 매개 변수도 인트여야 되죠. 왜냐? 인자값이 정수가 넘어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얘한테 이렇게 넘겨준대요.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인트면 될까요? 얘를 뭐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되나요? 안 되죠. 지금 이미 뭐라고 하고 있죠. 인자값으로 넘기는 데이터랑 받아오는 매개 변수랑 타입도 맞아야 돼요. 그쵸? 얘는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받으려면 이 A가 타입이 스트링으로 바뀌어야겠죠. 근데 지금 인트니까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긴 되는데 여기 또 에러가 안 사라졌죠. 얘는 왜 에러가 안 사라졌죠? 지금 뭐가 없어요? 그쵸, 리턴이 없죠.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에러를 지워놓고 여기 리턴 해주는 부분 합이랑 똑같은 거죠. A, B구나. 이러면 이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 값들 가지고 마이너스를 해서 그 결과를 리턴해 주겠죠. 실행을 해보면 잘 나오고요. 자, 이번엔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메서드 만들고, 얘는 리턴 뭐 해줘야 돼요? 곱하기 해주면 되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로직을 구현할 거고 간단한 계산기 기능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결과가 잘 나오죠. 자, 이러면 이제 똑같은 계산기였지만 이번에는 리턴 값이 있는 어떤 변수에다가 메서드 실행 결과를 담는, 그래서 리턴이 필요했던 그런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1부터 n까지, 근데 얘는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이러면 좀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쉽게 보일 거예요. 1부터 n이라는 미지수까지 더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인자값이 3이 들어오면요 1부터 3까지 다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그러면 6인 거고, 10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이런 식으로 10까지 더하면 55가 나오면 돼요. 얘는 설명이니까 얘도 예시니까 저는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메서드 필요하겠죠. 지금 얘도 설계도한테 일 시키고 있는 거고 메서드 필요해요. 만들어주면 스태틱 붙어서 만들어질 거고요.
이 메서드는 왜 리턴 타입이 있죠? 왜 보이드가 아니라 인트라는 리턴 타입이 들어가 있나요? 이 실행 결과를 결과 1이라고 하는 이 변수한테 넣으려고 하는데 이 변수의 타입이 int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int 리턴 타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여기서 리턴 타입이 뭐 스트링이래요. 그러면 이거 실행되고 난 결과가 스트링으로 나올 텐데 그 스트링을 int에다 넣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int의 리턴 타입을 가진 메서드 하나를 만들었는데 인자 3이 있고요. 그걸 받아오기 위해서 매개 변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1부터 3까지 다 더해야 된대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건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반복문 하면서도 했었고 많이 했었어요. 자, 일단 저는 su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0을 넣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하나 돌릴 겁니다. 여기는 초기 값을 1로 해놓고 i가 n까지, 여기는 i로 되어 있으니까 n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sum 플러스는 i.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sum이라는 변수가 지금 0이 들어있는데 그 빈 공간 sum이라는 변수의 값이 0이래요. 이 상태에서 이 본래의 값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덧붙여서 더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반복될 때마다 그때 당시에 i가 sum에 더해질 거잖아요. 그럼 처음 실행됐을 때 sum은 0이었는데 몇 더해요? sum한테? 예, 1 더하는 거죠. 그리고 스텝 증가되고 나서 다시 돌아요. i가 이번엔 2겠네요. 스텝 증가했으니까. 근데 2는 또 3보다 작은 거 맞죠? 3이니까 또 더하겠죠? 그럼 이때는 여기한테 뭐 더하는 거예요? 플러스 2 더하는 거죠. 이렇게 본래의 값을 잃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덧붙여서 더하는 로직이에요. 지금 우리 이거 과거에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해주고 나서 지금 1억 만들었는데 이거 실행시키면 뭐 나와요? 이 결과들 뭐 나올까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0 나와요. 리턴 0이니까. 그죠? 우리가 이 합을 열심히 해놓고 리턴을 0을 해버리면 그냥 리턴은 0이에요. 이 자리에 무조건 0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더한 값을 잘 전달해 주려면 리턴에 sum을 줘야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i가 반복문을 돌면서 다 더해진 그 결과가 sum에 들어있는데 그 sum을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잘 나올 거고요. 자, 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 to m이네요. 방금 전 문제는 1 to n이라서 1부터 n까지였는데 이번에는 n to m이에요. 그러면 n부터 m까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자가 두 개가 됐네요. 얘 같은 경우 2부터 3까지 다 더하고 싶다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5부터 10까지 다 더하겠다 하는 거죠. 전에 만들었던 거랑 똑같죠, 얘는. 자, 이번에는 인자가 두 개라 매개 변수가 두 개예요. 그쵸? 얘를 좀 우리 상황에 맞게 n과 m으로 바꿔주고,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저번에 방금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죠? 똑같은데 초기값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sum 하나 만들어서 0 넣어놓고, i라는 변수 우리가 지금 초기값 세팅하는 건데 방금 전 문제에서는 1부터였기 때문에 i를 1로 세팅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n부터죠. 그럼 i를 n으로 세팅하면 되죠. n 어차피 인자값을 통해서 매개변수로 받아올 거잖아요. 초기값을 얘가 전에 주잖아요, 우리한테 인자로. 그럼 여기서 받아오는 게 초기값을 넣어준다면 n부터 m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자, 번복문 써주고요. 이번에는 i가 m까지, 그리고 i 증가,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썸에다가 i를 계속 더해주면 썸한테는 본래의 값을 잃지 않고 계속 덧붙여서 뭔가가 더해질 거고, 그럼 최종 결과를 썸이 갖고 있겠죠. 자, 만들었어요. 실행하면 뭐 나와요? 그쵸? 0 나와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썸을 제대로 리턴을 해줘야 실제 결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뱉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5가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지금 이 5가지 문제는요, 우리가 자바 1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활용을 한 문제들이었고요. 그 안에서 간단하게 이 로직을 수행하기 위해,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로직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가 전에 많이 했던 것들이라서 충분히 조금만 생각을 해보셨으면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만약 아직 이런 게 잘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공부를 더 하시면 돼요. 이런 건 무조건 경험 많은 사람이 장땡이에요. 이런 로직 많이 짜보고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 문제들은 제가 정답을 바로 공유를 할 거고요.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좀 더 하고서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게 아니다. 자, 여기 수업 페이지에 있는 숨쉬다라는 기능을 중복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문제를 제가 같이 한번 하고 그 뒷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 유추가 가능하죠. 유추가 안 되면 마우스 올려서 에러 내용 파악하면 되는 거고, 유추가 되면 유추한 대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일단 지금 요 코드를 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쵸, 사람 타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 타입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없죠. 클래스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객체도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사람 클래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지금 메서드가 없다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네, 메서드 만들어주면 되죠. 만들고 여기에 이런 기능 하나 넣어주면 얘는 이제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 보면 조건이 하나 걸려있죠. 네, 숨쉬다 기능을 중복하지 말아달래요. 그러면 중복이 어디서 되고 있나 봤더니 동물한테도 숨쉬다가 있고요, 사람한테도 숨쉬다가 있네요. 똑같은 거죠. 이름도 똑같고 실제로 하는 기능 동작도 똑같아요. 지금 얘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죠? 얘를 없애달라는 말인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익스텐지 동물이라고 적어줄 거예요. 여기서 이 익스텐지는요 상속이에요. 상속.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뭐 유산 상속이나 뭐 이런 개념, 물려주는 개념이죠. 똑같이 그런 의미로 쓰여요. 상속. 그런 개념으로 쓰인다가 무슨 말이냐면, 자, 동물 클래스에 지금 숨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 클래스를 만들었고 동물 클래스를 상속을 받았죠. 지금 이거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사람 클래스한테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상속을 받았대요. 그럼 사람 클래스한테 동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변수 이런 것들 그대로 다 물려받아요. 자, 네, 지금 보세요. 에러가 없죠. 지금 사람한테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든 게 없어요. 그냥 동물 클래스를 상속받겠다 라는 문구 하나만 넣어줬죠. 근데
여기서 실제로 객체에 리모컨 연결되어 있는 변수한테 리모컨 작동시켜서 숨쉬다 메서드 실행해 라고 명령했을 때 에러가 없네요. 원래 메서드가 없으면 메서드 없다, 정리된 적 없다 하고서 뭐라 해야 되는데 안 하죠. 얘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숨쉬다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없지만 익스텐지 상속을 받으면요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안에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에요. 상속을 받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변수, 메서드 이런 것들 여기 안 적어줘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얘를 그림을 하나 그려서, 자, 지금 동물 클래스가 있고요, 사람 클래스가 있어요. 지금 동물한테 숨쉬다 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요. 지금 코드, 여기 코드상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변수가 이렇게 몇 개 있다고 해볼게요. 변수 2개, 이거 잘 안 보인다. 변수 2개가 있고 메서드 하나가 있어요. 동물 클래스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얘는 사람 클래스고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동물 클래스를 상속받겠다 라고 익스텐지 동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네가 사람 클래스 안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애들이 여기도 있는 거예요. 우리 코드상에 우리가 따로 안 적어줘도 얘네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지금 현재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지만 숨쉬다라는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려받은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가 동물이고 얘가 사람인데 똑같은 걸 물려받았죠. 완전히 똑같은 걸 물려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려받은 거를 물려받은 대로 똑같이만 써야 될까요? 지금 우리 숨쉬다라는 기능을 물려받아서 얘한테도 있는 건데 지금 숨쉬다 온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람이 숨 쉴 때에는 온점이 아니라 느낌표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 거 물려받았죠. 물려받았는데 물려받아서 온점 숨쉬다는 있는데 이 느낌표를 하고 싶으니까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얘는 그대로 물려받은 거를 가지고 내 개성, 내 입맛대로 바꿔서 쓸 수가 또 있어요. 그런 걸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상속을 할 때 좀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래스 하고 익스텐즈 하고 상속받을 클래스명 이렇게 써있는 걸 보면은 얘를 가지고 이걸 하셔야 돼요. A, B, A is B. 얘는 뭐예요? A는 B다. A is B는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A-B 테스트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상속을 하려면요 일단 이 A-B 테스트가 통과해야 돼요. 사실 얘를 통과를 못해도 코드상 상속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A-B 테스트가 통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거지로 상속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요 결국에 나중 가면 엄청 꼬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상속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 A, 상속 받을 클래스죠. 그러니까 얘가 자식이 되는 거고요. 상속은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니까 이 동물이라는 애가 부모가 되는 건데 A is B 했을 때 이게 통과가 안 되면요 상속 쓰지 마세요. 코드상에서 쓸 수 있어요. 에러는 안 날 거예요. 실제로 사용도 가능하고. 근데 이거 안 되면 그냥 안 되는구나 하고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A is B 하면 뭐예요? 동물은 사람이다죠. 이건 좀 이상해요. 그쵸? 우리가 아까 사람한테 동물 상속 받았을 때는 사람은 동물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사람은 동물이잖아요. 근데 동물은 사람이다, 얘는 좀 이상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놓고 실제로 사용이 가능하죠. 현재 이 상태에서 클래스를 더
다양하게 늘려볼게요. 두 개만 하죠. 자, 이러고 나서 이 강아지랑 고양이도 숨을 쉴 수 있잖아요. 그럼 숨쉬다라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상속을 받아서 해결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면 얘네도 이 숨쉬다 기능 쓸 수 있어요. 있기는 해요. 실제로 하나만 보여드리죠. 여기 있죠. 강아지한테 리모컨 연결해서 작동시키면 메서드 실행시킬 수 있어요. 여기 없지만 실제로 실행도 돼요. 근데 A/B 테스트를 다 해볼게요. 동물은 사람이다? 이상하죠. 강아지는 사람이다? 더 이상해졌죠. 고양이는 사람이다? 이것도 이상하죠. 이렇게 써도 코드상의 에러가 없고 실행은 되는데, 이게 그 상속 관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쭉 내려간다고 쳤을 때, 계속 상속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A/B 테스트를 무시해버리면요, 나중에 가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제 클래스 관계를 만들 때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 A/B 테스트가 통과 안 되면 그냥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A/B 테스트가 안 되면 그냥 상속 쓰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A/B 테스트가 통과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A/B 테스트가 통과된다면 그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도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게 상속을 썼을 때 맞는 코드예요. 여기까지만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얘를 상속받은 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 개성에 맞게 좀 바꿔서 쓰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얘를 지금 빨간색 메서드를 받았는데 얘를 하늘색으로 바꾸고 싶어요. 조금 아예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바꾸고 싶어요. 이 메서드 그대로 가져온 거 받은 거를 조금만 내 입맛대로 바꾸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싶은. 자, 여기에 이 메서드, 물려받은 메서드를 다시 한번 써줘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코드를 바꿉니다. 그리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런 걸로 하고, 고양이는 그냥 고양이대로 그냥 한번 써보죠. 얘도 간단하게. 아이고. 자, 이러면 사람이 숨쉬는 거랑 강아지가 숨쉬는 거랑 고양이가 숨쉬는 게 달라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이 숨쉬었을 때 숨쉬다 느낌표가 나오죠. 그 얘기는 얘가 실행이 된 거죠. 이 사람한테는 동물한테 물려받았던 이 메서드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써준 거죠. 내 입맛대로 바꾸기 위해서, 이 온점을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서 한 번 더 써주고 그 내용을 수정했어요. 그랬더니 수정된 걸로 잘 나오죠. 그리고 강아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죠. 물려받은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입맛대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바꾼 걸로 잘 나오고요. 고양이는 아무것도 안 했죠. 얘는 물려받은 거 그대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온점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물려받은 메서드를 내가 내 입맛대로 다시 재정의해서 쓰는 거를 오버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오버로딩에 대해서 배웠고요. 매개 개수 차이, 그리고 이번에 하고 있는 거는 오버라이딩이에요.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애들이에요, 개념이. 이거 잘 유념을 해 주시고요. 일단
자, 상속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A-B 테스트. A is B 해서 일단 A-B 테스트를 통과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내가 물려받은 걸 내 입맛대로 바꿀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오버라이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이라는 건 그 물려받은 메서드 써준 다음에 실제로 기능을 수정하는, 새로 만드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실제로 얘를 가져다가 수정한 거라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이랑은 조금 다르긴 해요. 자, 일단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이 오리 시뮬레이션 만들기 얘를 좀 할 건데, 얘를 좀 설명만 드릴게요. 이 문제는 잘 보시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의 개념을 활용해서 푸셔야 되는데, 얘는 자, 가정이에요. 게임 개발 회사에 입사를 했고요. 성격적으로 사수 한 명이 있어요. 근데 걔가 내가 개발할 게임은 오리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이 사수가 개발을 직접적으로 터치하진 않는데 조언을 계속 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조언과 요구사항을 잘 보면서 문제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리를 생성하고 날개 하시오 했으니까 생성하고 날개 한 다음 문제 넘어가면 되고요. 또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조건대로 요구사항 들어주고 또 넘어가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 쭉 풀어나가시면 돼요. 8까지. 지금 시뮬레이션 만들기 8까지 다 해보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로 넘어가면 코드에 1번 문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문제 그 코드 적혀 있는 거에. 그래서 내가 했던 거를 바로바로 또 확인을 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음 시간부터 풀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15분부터 다시 하겠습니다.